네, 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양신문 뉴스체크가 사실 제작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한 주 한 주 좀 어렵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스폰서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광고해드리지는 않겠고요. 첫 번째, 고양시에 자리하고 있고, 두 번째, 제품과 서비스 면에서 정말 믿을만한, 소개해드려도 좋을 만한 기업을 저희가 엄선해서 광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신문 뉴스체크 첫 번째 스폰서 기업은 바로 명품 신발 브랜드 바이네르입니다. 독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발이 편하기로 유명한 바이네르, 또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바이네르, 그리고 최경주 프로골퍼가 4년째 광고하고 있는 그 바이네르가 고양시 기업이야? 맞습니다. 고양시 설문동에 자리하고 있는 고양시 기업이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신발은 바이네르에서 새봄 신상으로 출시한 워킹화인데요. 기자들 중에 좋은 기사는 발로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발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제품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아주 예쁘고요. 미끄럼 방지 확실하고요. 조였다 풀었다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오래 신어도 정말 발이 편하다라고 합니다. 올봄에 나들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할 때도 명품 구두 브랜드 바이네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이네르가 후원하는 고양신문 4월 둘째 주 뉴스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신문 이성호 기자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 신도시, 이대로라면 아파트만 있고 기업은 없다. 고양시 추진 11개 철도 노선 총정리. 고양시 최대 거래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고양시 3개 공공기관 유치 도전장. 김현모 문화재청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양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족용지를 많이 확보했다면서 베드타운을 이제 드디어 벗어난다, 성남과 같은 기업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한지 실상을 좀 들여다봤어요. 이번 주 일면 신문 보고 아마 약간 이게 뭐지? 충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창릉 신도시의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뉘앙스를 읽히는데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창릉 신도시 자족용지가 꽤 많습니다. 일반적인 공공택지 개발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요. 가용용지의 약 40%, 즉 41만 평이 자족용지로 확보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족용지가 확보되면은 판교처럼 기업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자족용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이 들어온다. 자, 이 생각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데, 그럼 기업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공업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족용지의 얼마만큼을 공업용지로 배당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업지역으로 배당된 지역은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고양시 창릉 신도시에는 공업 물량이 배정된 게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요? 예, 제로다. 공업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우선 부지의 조성 원가보다 싸게 기업이 부지를 사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굉장히 싼 거죠. 또 하나는 세금 혜택입니다. 네. 세금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고양시는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3중 규제에 묶여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공업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런 중과세에 자유롭습니다. 취득세는 50%만 내도 되고 재산세는 35%까지 경감을 해준다는 거죠. 즉 공업 물량을 배정받은 지역은 기업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데, 고양시에는 공업 물량이 없다. 창릉 신도시에는 지금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창릉 신도시와 같이 발표된 다른 3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예. 그거 사정은 어떻죠? 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창릉을 포함한 3기 신도시들이 확보한 공업 물량입니다. 보니까 창릉은 0이죠. 네. 나머지는 다 숫자가 적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땅값도 비싼 고양시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거 누가 정한 거고, 그러면 공업 물량이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네, 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래프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있는 지자체들의 공업 물량의 비율을 지금 표시한 것인데, 지자체의 면적 대비 공업 물량입니다, 이게. 근데 고양시 지금 어디 있죠? 저기 아래 있습니다. 저기 아래 고양시의 공업 물량은 0.03%. 이제 주로 서남권 지자체들의 공업 물량이 많은 편인데, 성남과 비교해도 고양시는 너무나 적은 공업 물량을 가지고 있죠. 네, 이건 뭐 고양시는 기업 유치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랑 거의 같네요. 자,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공업 물량에 큰 차이가 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곳에 좀 공업 물량 더 주면 안 되나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물량이, 공업 물량이 이게 어떤 특정한 비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게 40년 전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법이 만들어졌냐면요. 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수도권의 산업 집중을 막으려고 당시에 고양시 등의 도시를 이제 묶어놓은 건데, 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공업 물량도 총량제로 막아놓습니다. 아, 고양시 하나뿐이 아니라 전체 수도권의 총량을 예. 규제를 해놨다. 그렇죠. 그래서 공업 물량이 필요한 지역은 다른 지자체의 것을 좀 가져와야 돼요. 총량이 묶여 있으니까요. 과밀억제 권역끼리 협의를 해서 물량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죠. 예. 경기도가 중재하고 국토부가 승인은 해줘야지 이제 그게 가능한데, 기업 유치에 있어서 이제 이 공업 물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뺏기려고 사활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때 정해놓은 공업 물량이 각 도시마다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도시로 가려면 공업 물량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고양시는 아주 부족하다. 특히 창릉 신도시 현재 공업 물량 제로다. 자, 이게 이번 기사의 핵심입니다. 최근 파주시 뉴스를 봤더니 네. 파주시는 운정 테크노밸리 개발 중인데요. 거기에 47만 제곱미터를 공업 물량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예, 고양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체 공업 물량의 7배를 한 방에 지금 가져오게. 이 불합리한 공업 물량 조정, 이제는 정말 국회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앙 언론사가 이런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양시의 어떤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시 신규 철도 교통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자, 보니까는 신규 노선 6개, 또 연장 또는 재개통 노선 5개, 이렇게 분류를 하셨네요. 예. 자, 그러면은 신규 6개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신규 노선 6개 중에 현재 공사 중인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GTX A 노선, 그리고 대곡소사선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해선이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뭐 GTX는 고양시에 3개의 역이 정차하고요.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국토부가 말하기로는 2023년 말에는 개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지체되지 않을까. 대곡소사선을 좀 말씀드리면은 한강 넘어 김포공항역을 지나서 부천으로 연결되는 노선인데 올해 6월 곧 개통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6월 개통 뭐 몇 달 안 남았는데 네. 지금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가 공식 발표 안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 중하반기쯤에 개통된다 이런 발표가 곧 날 것 같습니다. 고양선, 식사동 트램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이 두 가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 나온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 개통이 언제냐? 입주 완료 시점이 창릉이 2029년입니다. 그때까지는 개통을 하겠다. 자, 신규 노선 중에 남은 2개는 조금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도 한데요. 원종 홍대선, 예. 통일 노선. 예.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네, 통일 노선도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노선이죠. 원종 홍대선을 잘 모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고양시 노선이 아닙니다. 네. 그 노선이 서울시 노선인데 그 중에 한 개 역이 고양시에 정차하게끔 고양시가 노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덕은역입니다. 덕은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영향력이 크게 없다. 통일노선, 통일로가 있죠. 네. 예, 통일로를 따라서 철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 잘 모르시냐면은 이게 아직 지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파주랑 고양시가 상생 협약을 맺어가지고 노선을 만들겠다라고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역이라든가 역이 개수라든가 노선이 어떻게 지나갈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2개는 지금 공사 중, 예. 2개는 추진이 확정, 예. 나머지 2개는 추진하고 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연장 또는 재개통하는 노선을 좀 5개라 그러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확정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대곡소사선 일산역 연장입니다. 그게 원래 대곡까지였는데 일산역까지 연장된다. 이런 얘기고요. 교외에서는 또 유일하게 재개통하는 노선입니다. 2024년에 개통하겠다고 지금 지자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철로가 있으니까 철로를 보수만 하면 되고요. 전차는 중고 디젤 전차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다음으로 얘기해 드릴게 네. 3호선 파주 연장입니다. 이게 좀 머리 아픈데 그렇죠. 예,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자마을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게 고민거리인데 현재 기재부가 민자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가자마을 지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고요. 고양시는 가자마을 트램이 가능할지를 따져보는 연구 영역을 국토부랑 고양시가 올해 안에 네. 이 연구 영역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어떤 해법이 나올지가 사실은 많이 궁금해요. 예. 예. 자, 5개 중에서 3개 설명하셨고 남은 게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그리고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예, 이 두 가지는 조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쉽게도요. 예, 신분당선 서북부 노선은 이게 삼송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에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경제성이 안 나오고 있다. 당분간도 에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것이 올해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느냐. 올해 이게 포함이 안 되면은 아예 무산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인천 2호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천 2호선은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서 한강을 넘어서 일산으로 건너오는 노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인천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인천 검단지구에서요. 역시 에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인천 2호선은 고양시 중산동 분들이 네. 굉장히 열망이 강한 노선이죠. 중산동 아무것도 없다. 인천 2호선 들어온다고 하니까 빨리 되게끔 해달라. 뭐 지금도 아우성인데 하지만 우선 인천 지역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인천 지역을 에타를 빨리 통과시키게끔 예,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고양시 구간은 다행히도 GTX 킨텍스역을 교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노선이다. 경제성 면에서는 고양시까지 넘어오면은 문제는 없을 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7개월 동안 고양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어디일까요? 네, 고양시 문의 3개 구별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대망의 전체 1위는 일산 서구 탄현동의 일산 위브더 제니스입니다. 예, 7개월 동안 무려 18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여기가 또 유명한 게 네.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 아파트가 미분양되면서 두산그룹 전체가 약간 흔들리고 네. 시청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좀 오명이라면 오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파트였는데 11년간의 미분양에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단지가 지난해부터 고양시가 집값이 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예.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할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드디어 미분양을 이번에 완전히 털어버렸다. 이제 그런 소식입니다. 네, 두산 위브더 제니스에 이어서 네. 일산 서구에서 거래 물량 상위권을 찍은 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산 서구가 이제 가장 거래량이 많아서 서구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탄현동 큰마을 대림아파트가 152건, 그리고 일산 레디오폴의 푸르지오가 77건, 후곡마을 주공아파트도 72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일산 동구와 덕양구도 말씀을 드리면요. 일산 동구는 강촌 5단지 라이프 아파트가 113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가격 상승 그 상위를 주도했던 그 백석동 요진 YCT도 예. 83건이라는 네, 많은 거래 물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덕양구에서는요, 그 햇빛마을 23단지 125건, 호만마을 6단지 123건의 거래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를 총 더해 보니까 최근 7개월간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1만 290건에 이르렀습니다. 네, 고양시 이번 후 3명 기사를 보시면은 구별로 세개 구별로 거래량 상위 10위권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찜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을 경기 북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발표였어요. 3차 이전 대상 기관이 7개 기관인데 고양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해서 3개 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고양시가 지금 놓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인 건데 과연 이거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경기도시공사가 고양시가 유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시 내에 경기도시공사가 40층짜리의 기관 소유 빌딩을 짓기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관이 이주해 왔을 때 입주 여건이 굉장히 좋다, 확실하다. 이제 이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네. 또한 경기도시공사가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연관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또 가장 큰 게 도시공사 직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직원들의 반발이 없는 지역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또 이제 그 관심거리일 텐데 고양시가 뭐 교통 요건도 좋고 교육 요건도 좋고 정치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고양시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번 달 안에 1차 발표 그리고 5월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갖고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김현모 문화재 청장이 이달 초에 고양동의 역사유적인 벽제관지를 방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이분이 우리 고양시를 찾아온 게 특별히 반가운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뭐죠? 뭐냐면은 30년간 이렇게 몸담고 있었던 이 김현모 이제 청장이 지난 12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24년째 고향에 살고 있는 정말 우리 고양시에 대한 애정이 깊은 그런 이웃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고양 시민이 청장이 된 거군요. 네네. 지금 현재 덕양구 내곡동에 살고 있는데요. 그 마을 공동체의 어떤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면서 지역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착을 그렇게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 기자님이 별도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중점적으로 물어본 이야기는 우리 고양시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관심사거든요. 북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과연 등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지금 조선시대 왕릉 중에 유일하게 개방되지 않은 게 그 서삼릉의 효릉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방하는 문제. 그리고 서운흥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뭔가 좀 새롭게 이렇게 단장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쭤봤는데 뭐 한 건 한 건 아주 꼼꼼하게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차근차근 아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김원모 청장은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정말 잠재력이 크다. 그래서 고양시가 문화유산을 잘 활용한 명품 도시 전략을 좀 강력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네르가 제공하는 고양신문 뉴스체크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5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사실 고양신문 한 주에 실리는 기사가 한 45개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 중에 골라서 해드리는 게 요 5곡지였고 나머지 소개 못한 기사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고양신문을 통해서 그런 기사들을 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